가상자산 매각 권유 화들짝 뒷북 논란까지 전해드리죠. 민주당이 논란이 커지자 김남국 의원에게 그거 팔아라라고 권유했습니다. 근데 지금 판다고 논란이 다 해소될까요? 일단 민주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매각 권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당 방침에 따라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진상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많은 언론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점도 비판되고 있습니다. 현금화한 적은 없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코인의 투자 원금을 현금화했다라고 당에게는 다른 말로 해명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오락가락 해명이라는 비판도 낳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입장은 뭘까요? 당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매각 시기 절차는 당과 협의하겠다.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논란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여전히 입을 닫고 있는 채 당 진상조사만 수용하겠다. 매각 권유를 수용하겠다. 그거 팔겠다라는 입장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판사 출신의 전재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는데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코인을 60억어치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90억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그리고 위믹스 코인을 주식 판돈으로 샀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코인이 상장되지도 않았다. 세 번째는 현금한 적 없었다고 했는데 당 지도부에 가서는 알고 봤더니 코인에 투자했던 원금을 다 회수했다. 그래서 전세금 썼다. 그리고 나서 논란이 커지니까 10억 정도 이득을 봤다라고 계속 말을 바꾸는 듯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에 해소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제 저는 민주당의 대응이 그 돈봉투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늦어요. 그 지난주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사실 빠르게 진상조사를 한달지 아니면은 사실관계를 모두 다 밝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김남국 의원이 낸 그 해명서를 보고 민주당조차도 지금 모든 게 다 의혹이 해소됐다 지금 이러고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믹스 그 코인을 산 시점 그리고 그걸 어떤 돈으로 마련을 했는지 사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안 밝히고 있어요. 그건 김남국 의원 현재까지 안 밝히고 있고요. 주식 판돈으로 코인 투자했다. 이렇게는 그 해명을 했죠. 주식을 판 시점이 2021년 2월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그게 한 9억 4천 정도 팔았거든요. 예. 그런데 위믹스 그 코인을 바로 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보면은 그 2022년 한 초에 산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어떤 것을 애초에 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위믹스를 코인을 샀는지 사실 이런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뭐 예금 자산도 10억 정도 있고, 늘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는 그 꼬리에 꼬리를 물리는 그 거짓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뭐 준비해 오셨어요? 예, 인출 현금은 한 44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하나도 인출한 게 없고 다 위믹스 코인을 처분한 돈은 다른 그 가상자산으로 옮겼다 했다가 그 다음에 8억 원 전세보증금 그 마련하기 위해서 8억 원을 또 인출했다 이렇게 말을 지금 여러 번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제 2023년 그러니까 올해 그 재산신고 내역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8억 원에 그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을 처분을 해서 8억 원의 현금으로 마련했다는 이 전세보증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예금이 7억 원이 지금 감소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디에 썼냐? 전세보증금 마련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8억 원을 이 예금으로 마련을 한 건지 아니면 가상자산을 마련한 건지 이게 중복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재산 신고에는 예금으로 한 7억 원, 예금으로 7억 원. 7억 원 감소에 대해서 이것을 전세보증금 8억 충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8억 원을 두 개로 다 뭐 코인 자금으로도 8억 원을 마련하고 또
예금으로도 파견을 마련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김남국 의원의 말은 저는 하나도 이게 사실로 믿기지가 않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 결국은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그 전자지갑 여기에 이체 내역 다 밝혀라. 거래 내역 전체 다 밝혀라. 지금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뒤따라지 않는 이상은 뭐 민주당이 자체 진상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것을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금 그리고 위믹스 그 코인도 처음에는 한 80만 개 60억 정도라고 나오다가 지금 어제 보도에는 또 더 늘어가지고 130만 개 87억 지금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어떤 게 지금 사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면에서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로는 저는 부족할 것 같고 검찰이 저는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김남국 의원에게 논란이 되는 코인을 매각해라라고 지시를 한, 권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김남국 의원은 무슨 돈으로 얼마의 코인을 언제 샀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 드러나면 많은 논란이 상당수 해소될 텐데 김남국 의원이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소문은 무성합니다. 일단 무슨 돈으로 샀느냐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은 아이스크림 안 먹을 돈, 아이스크림 안 먹고 아껴서 번 돈으로 코인을 투자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한 법조인 패널은 도대체 아이스크림을 몇 천 개를 안 먹어야 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냐라고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2017년에 아마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어요.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을 번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메이커 안 쓰고 정말 아끼고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비트코인으로 벌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울라고. 자, 강력계 형사 출신을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쨌든 남부지검에서 반부패에서 네.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네. 일단은 무슨 돈으로 저 위믹스 코인을 샀느냐 이게 가장 논란이잖아요. 잠시 후에 저희가 나눠보겠지만 혹시 뭐 해당 코인을 발행한 쪽에서 코인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부터 네. 이 코인 투자 자금이 김남국 의원 돈이 맞느냐라는 의혹부터 굉장히 무성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스크림 안 먹을 돈으로 투자했다기엔 금액이 너무 크고요. 일단 메이커, 라면, 차 다 포함해도. 네네. 평소에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이는데 코인 보유량이 상당하다 보니 국민들로서는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현황 내지는 흐름에 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였는데 모두 다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했죠. 당시로서는 검찰이 어떠한 뚜렷한 범죄 정황을 확보했다기보다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으니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고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범죄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은 사실 대상자가 정치인이다 보니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쉽게 인용할 수 있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뚜렷한 다른 범죄 혐의가 더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다면 다른 법령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아마 법원도 상당한 양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여타의 다른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 이상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김남국 의원이 여러 차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명이 온전히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2차례 기각된 상황이지만 현재 이 논란이 불거지고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온전히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명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들어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 상황에서는 그래 자금의 흐름과 조성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발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코인을 마련하는 데 든 자금의 출처, 나아가서 혹여나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또
어떤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고 관련 정보를 이용했거나 코인 자체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 첫 단추는 자금 흐름을 직접 수사기관이 파악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이죠. 그 발부 가능성이 현재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좀 불충분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오히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면 저 코인과 관련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박성현 변호사님 강력계 형사로서 추사 많이 해보셨으니까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논란이 되고 있던 게 김남국 의원이 애초에 유믹스 코인 상장도 안 된 시점에 주식을 판 시점은 바로 사진 않았을 테니까 무슨 돈으로 언제 샀는지가 나옵니까? 계좌를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갑이 있고 예. 아마 김남국 의원이 그 가상화폐를 온전히 그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갑 외에 별개로 다른 업체 예를 들면 카카오가 제공하는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것으로도 추정되는 상황인데 네. 별개의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이용했다면 각 지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영장이 발부될 경우를 전제로 언제 어떤 돈이 오고 갔는지 여기서 오고 갔다는 돈은 가상화폐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가상화폐를 처음 취득할 때 원화가 어떤 형태로 입금되었고 일시, 인물, 장소 등이 어느 정도는 특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만 가지고는 자금의 출처를 온전히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금의 출처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점은 검찰이 더 소명을 해내야 하고 그 소명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 외에도 원화나 일반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압수수색이 예. 이루어져야 자금 출처에 대한 온전한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는 검찰의 소명이 더 붙여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져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명과 관련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부분 한 부분이 이러다가 코인 박사 되겠어요. 주식을 판 돈으로 코인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그게 한 10억 가까이인데 9억 가까이인데 그렇죠? 그 시간에 그 주식을 판 대금만큼의 예금 자산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금 넣은 돈은 무슨 돈이고 코인 투자한 돈은 무슨 돈이냐라는 추가 의혹이 뒤따르니까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코인을 투자했고 거기서 수익금이 나서 원금을 회수한 거다. 그래서 거기에 예금을 넣은 거다. 그리고 그걸로 전세금을 썼다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그 기간이 1년이 좀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코인을 투자해서 그 사이에 거의 100%의 수익을 내고서 나머지 돈을 코인에 놓고 이 코인이 또 60억, 90억이 된 거고 그만큼 투자한 원금을 조기에 회수했다라는 설명이 돼서 도대체 전 재산을 어떻게 그 코인에 올인할 수 있느냐라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거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히 규명하려면 가상계좌뿐만 아니라 은행계좌도 좀 압수수색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까지 다 들여다봐야 어느 정도 소명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일단 최초에 발부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검찰이 어느 정도는 소명을 해줘야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하십니까? 코인은 저는 코인 안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